아, 역시 여기 배우분들 많은 이 모임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 되게 심플하고 되게 쉬울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세민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읽히는데, 뭐 주는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받은 여기 머릿말이나 이런 것들도 읽어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느낀 거는, 그, 레이놀즈 코치님이 쓰셨던, 마샤 레이놀즈 코치님이 쓰셨던 책처럼, 뭐가 이렇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통찰을 다시 정리해서 써주신 거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을 자기의 언어로 써서 곱씹어가지고 엑기스만 뽑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되게 읽기는 쉽고 왜 그 좋은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거는 말이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음, 자기가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쉽게 읽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막 빙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코칭할 때 그게 완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센스라고 한다면 A, B, C, D, E까지다. 요 정도 저의 센스를 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부터 Z까지고요. 오늘은 B, C, D, E고요. 페이지로는 64페이지인데, 요 정도 분량에서 한 6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상의 대화, 소통의 과학이라고 Extraordinary Use of Ordinary Words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그냥 그 평범한 말에 아주 비범한 사용 정도로 하면 어떨까? 소통이라기보다는 되게 쉽게 코칭을 진행하는데 사용해서의 효과는 비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이제 책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A부터 E까지 중에 이제 A는 이제 alread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언제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 대해 성급히 다루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기울인 노력에 초점 맞추기가 이 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여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또 여기에서 부연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리플렉션 가이드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교통사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자가 직접 그 물리치료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트레이너가 바뀌었나 봐요. 근데 보통의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PT를 받아보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한두 번 받아봤는데 계속 근력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막 힘들어서 뭐 죽을 것 같이 못하겠는데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이제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다이앤이라고 하는 트레이너는 되게 색다르게 접근을 하더래요.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아주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혜택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걸 인식하면서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런 과정을 자기가 경험한 과정으로 이제 그 사례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위해서 이걸 하셨나요? 그래서 근력과 뭐 균형감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느끼십니까? 그러면 강의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였는데요. 강의할 때는 전혀 하루 종일 강의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가 보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코칭 대화하듯이 그걸 느끼게 되고, 중요성 이미 알고 계셨네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도 인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래서 되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트레이너들은 한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더 하자, 지금 많이 왔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정형화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줬는데 이게 동기부여는 안 됐는데 내 스스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동기는 왜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신은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목적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자세하게 말하는 여기까지의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는 멘토링이나 티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왜 성취하기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코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모든 코칭 대화의 중심에는 원하는 것을 묻고 방법을 찾는 단계로 이렇게 코칭이 진행이 되는데 사람의 동기화는 내가 왜 그거를 바라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코칭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알게 될 때 그 계속 내가 이미 이걸 하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발견했을 때 노력하고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코치와 경청자의 역할은 대화하는 상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대화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레이너 다이앤과 이 그 저자하고의 트레이닝을 받는 저자하고의 대화 프로세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이걸 왜 하는 겁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운동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고, 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섯 종류의 운동을 세 세트씩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한 근력과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결과물, 이게 강한 근력과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많이 해오고 있구나. 현재 상황에서, 우리 코칭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로우 모델을 하면 리얼리티라고 해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걸 왜 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그 테드 강연인데 알아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Start with Why라고 사이먼 시넥이 그 테드 강연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보통의 기업들은 왓으로 시작해서 내가 뭘 만들지? 핸드폰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애플이 하는 거는 다르더라. 내가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지?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만드는 거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지? 그래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그 절차가 프로세스가 왓으로 시작하지 않고 Y로 시작하더라. 이것과 되게 비슷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무엇을 해오셨나요? 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냥 단지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동기부여하고 열정을 유지시켜 주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좀 더한 메시지가 좀 조금 더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리플렉션 가이드라고 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살면서 경험했던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냈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 다음 질문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적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거를 발견하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질문이 좀 무겁긴 한데 처음 시작하는 질문이고 해서 제가 오늘 토의해볼 그 질문의 첫 번째에다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beco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쉽게 한다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인정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그래서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그 사례로는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의 대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하고의 대화를 사례로 넣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근데 이제 딸인데 저는 커서 아소왕이 될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소왕처럼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말할 때도 전하 납시어서 점심을 드시지요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아소왕을 대하듯이 엄마가 그 딸을 부를 때 아소왕이라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지면서 그 대신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커오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혜선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이번에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주비행사 대접을 해주는 거고, 탐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탐정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고,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기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차 이제 자기의 삶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지금은 이제 교수를 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제일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수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코칭할 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믿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수용을 해줄 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코칭 공부를 할 때 이 저자가 질문 경청 등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피터 드용 코치라고 하는 분이 했던 질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클라이언트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의 실천 뭐 이런 그 코칭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기법이랄까 철학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랬던 질문이 그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드 쉐이저라고 하는 코치하고 김인수 코치는 이 두 분이 해결 중심 코칭 그 테크닉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전파하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 이 두 분이 부부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요 스티브 드 쉐이저 코치하고 김인수 코치. 이 스티브 드 쉐이저 코치는 이런 사례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광선을 쏘아서 내가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런가?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일반 가정집인데 UFO도 아니고 위에서 광선을 쏘아서 불빛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 그거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진실 여부를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아, 그렇군요. 믿어주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바에 대해서 믿어줬을 때, 그때 이제 그 진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액션 플랜을 만드는데, 이러한 이 그 고객이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코칭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더라. 두 번째로는 이제 김인수 코치가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클라이언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얻게 되는 코칭을 했더라.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미러클 퀘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코칭 공부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질문 테크닉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해결 중심 코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적 질문하고 그 뭐죠? 척도 질문하는 거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 이 두 부부가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 계기가 처음에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몰랐는데 이 책에서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코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미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아, 내가 그 방향을 위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습관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는 어리니까, 그래, 너 아마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따르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바를 수용해줘라. 그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코치로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커밍에서의 리플렉션 가이드에서 나오는 질문은 지금의 자신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를 믿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봐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지금의 나로 이끌게 된 내 어린 시절의 특성이나 관심이나 열정이 있었나? 그리고 그 내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작은 꿈들이 그 중에서 실현된 것이 있었나? 누가 믿어주었나? 그다음에 내 스스로 믿었었나? 그리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대화 활용할 때 이런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코칭 대화에서라고 제안해 준 것은 삶의 어떤 위기를 겪으며 더 분명해진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물어봐라.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분명해진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라이트한 질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코칭에서 우리가 특히 제일 먼저 우리가 코칭 철학에서 코칭 철학과 연계된 그 리플렉션 가이드인 것 같아요. 우리 코칭 철학에서 고객이 가진 그 능력, 잠재 능력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코치가 믿어줘야 되고 해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코치는 믿어줘야 된다. 그 얘기와 연결되는 그 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케어라고 해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해라. 큐리어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마샤 레이너스 코치님 그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코칭해라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고 사람을 코칭해라. 이것과 되게 그 맥락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로는
병원 입원 수술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입원하고 그 수술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너무나 나이스한 사람들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 함께 해준 친구 엔젤라. 엔젤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전해서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네가 깨어날 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리고 병실에서 입원 수속을 한 다음에 아마 병실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투수실로 가는데 왜 병원에 가면은 수술실로 이제 침대를 옮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제롬이었나 봐요. 이 제롬이라는 이 친구가 너무나 밝게 그, 뭐랄까, 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대를 해주는 거죠.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수술이 처음이신가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의료진 최고입니다. 당신 수술하시는 분은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술실에 있는 층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딩을 즐기세요. 이제 침대에 타고 있으니까 라이딩을 즐기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내가 있어줄게요. 병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또 되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마음의 준비 되었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침대가 차가울 수 있지만, 수술대가 차가울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따뜻한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차가운 베개는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베개는 다 따뜻해요. 푹신하고. 침대는 이제 차가울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처음 기억이 난 것은 이제 수술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마취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수술한 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났을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레이스 그 의사가 한쪽 손으로는 마취 마스크를 얼굴에 씌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따뜻하게 잡아준 이 손을 잡아준 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치가 해야 될 진짜 역할 이게 아닐까. 어, 여기서 이제 손을 잡아줬는데 아마 오프라인 코칭을 한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오글거리기도 하고 정말 고객선을 꼭 잡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면, 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대화에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의 가진 이슈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케어하고 이제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목적과 가능성, 그리고 이 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큐레이팅 하는 것이다. 이 큐레이팅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선별해가지고 전시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야기를 큐레이팅 하는 것. 되게 아주 창의적인 그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큐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의 어원으로는 보살핌 또는 돌봄을 의미하는 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큐라라고 하는 거는 또 호기심을 얘기하는 큐리아서티의 이 앞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접두어로서 붙어가지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 라틴 어원이고, 이 치유의 대화 자체도 이 리스너가, 청자가 최대의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호기심이 없으면 계속
그 경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지 계속 듣게 되지. 아, 빤한 얘기 하네. 누구나 다 똑같이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집중하지 못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호기심을 갖는 게 치유하는 대화에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궁금해하는 주제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코치가 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 그 고객은 이 자기가 그 코치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코치가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고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자기의 답변을 하면서 그 대화가 그쪽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대화로 이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칭 이제 대화 사례로 나온 것은 AJ라고 하는 사람과 코치의 이제 대화인데 이 AJ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축약해서 넣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래된 레코드가 계속해서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코치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AJ가 부정적인 패턴은 무엇이냐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코치는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자, 그러면 이제 관점 전환하는 질문이 이제 이어지죠. 크게 들리지 않는 날도 있네요. 그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이죠. 아, 그렇긴 하지요. 그러면 그 조용한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친구들과 있을 때 집중해야 되는 급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아, 그럴 때는 조용해지네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뭔가 몰두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할 필요가 없네요. 내 편안함을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구나. 이 코칭 대화가 포커스가 이슈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서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플렉션 가이드로 이제 나온 것은 내가 상대를 아니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했던 순간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반대로 그 사람들은 당신의,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보여줬어?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어,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줬는데요. 당신이 스케줄이나 당신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당신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스케줄표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근황톡을 시작한 것처럼 일주일표 뭐 한 달간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면 내 시간이 어디에 주로 많이 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 내가 관심 갖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라. 그러면 당신의 스케줄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던 적은 언제였는가? 이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칭 대화할 때 이런 그 되게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는 이제 변화하고 차이 세션인데요.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소망을 활성화하고 과거의 긍정적 경험을 강조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이제 어떤 학회에서의 아침 세션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 아침 세션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나 주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제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좀 이 저자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좀 되게 티피컬한 질문인데.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답변이 호기심을 끈 거죠. 이 저자는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 대답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름이 크리스인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대답은 안 하던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캠핑장에서 말과 유기견을 키우고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이제 쭉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가족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그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건 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걸 알게 되고 가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와, 정말로 관심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로빈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발견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발견하게 하는 질문 대화 프로세스예요. 로빈은 누구입니까? 제 동생인데 이 농장은 로빈을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은 없는데, 여기서 뭐 유추해 보기로는 로빈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나? 그래서 아니면 세상을 떠났나? 아니면 지금 발달 장애를 갖고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나?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되게 전부 다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유추가 되긴 하는데, 그냥 로또로 시작한 질문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더라. 그리고 코칭은 그래서 질문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다르게 듣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 로또 농장 가족, 발달 장애아를 위한 오두막에서 로빈을 기념하는 것.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코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면서 교훈 중에 자기가 배운 것은 바르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누군가가 코칭을 할 때 보통 정말 허황된 꿈을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 고객의 얘기가 정말 허황되다고 생각할 때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코칭이 이제 더 진전이 안 생기고, 그런 지금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믿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차이가,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큰 변화, 크게 자기가 큰 변화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그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코치가 듣고서 그 작은 변화로부터 계속 꼬리에 꼬리에 무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그 고객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리 코치의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 고객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코치의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정말 예를 들면 보통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 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일을 직접 디자인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옛날에 이랬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시간 날 때 차분히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길 원하는가? 자,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생겼다면 이 변화를 통해서 다른 변화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변화는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까?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일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는 이제 else. 그래서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해보지 않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과 자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하기.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례로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조카 제레미의 수학 시간 사례입니다. 이 2학년 조카가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교실에서 밖에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이 저자가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 3에서 시작해서 9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수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방식이죠. 이거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제레미가 4를 더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빠뜨렸는데, 이제 이 저자가 속으로 이제 밖에서 이렇게 했죠. 아유, 틀렸잖아, 제레미야. 이런 거죠. 그러면 7이 되는 거잖아. 아까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 되게 인상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아, 잘했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또 다른 학생이 3을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10이 되잖아요. 3에서 4를 더하고 3을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9를 지나친 거죠, 이제.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린 방금 9를 지나쳐 버렸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그래요. 1을 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9가 됐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9에 도착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모두 잘했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애들이,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수학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하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선택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대화는 없지만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코치는 되게 많은 선택을 생각해 보게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과 자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로는 이제 부모하고 임원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직장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명료하진 않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단 하나의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딱 아주 옳은 거, 명확한 정답 하나만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단순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답은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떤 지쳐있는 부모에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가? 항상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한 결정 때문에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원망하겠지만, 언젠가는 제게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칭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는 임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칭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내 대답, 그 고객의 대답이, 그래도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제 옆에 지켜준다는 게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라. 당신의 결정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선택지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의 열정과 그다음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 결과로 나온 것이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이제 따뜻하게 끝나게 된 이유는 생각해보니 제가 이미 잘하고 있었네요. 라고 하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코칭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 근간에는 선택지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확신을 그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과 활동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결정을 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결정이었다. 근데 그때는 작은 결정이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큰 결정이었죠. 아, 그게 큰 결정이었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어,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다시 만나본다면 그 어린 나에게 어떤 지혜의 말과 격려를 해주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A, B, C, D, E로 된 부분이었고요. 질문을 한 각각의 그 각 장의 그 A, B, C, D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리프렉션 가이드에 있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다 좋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좋은데, 거기에서 무엇을 뽑아볼까 하다가 질문 한 네다섯 개 뽑다가 또 이제 해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가 되게 토론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질문 한두 개 소화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질문 한 세 개 정도만 뽑아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세 개를 뽑았고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음, 이 코치로서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자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면 언제였나? 누구였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 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큰 결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그리고 작은 변화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나?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제 아마 짧게 짧게 좀 이렇게 다 내놔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느 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질문을 잘 소화한다면 또 생각해 보면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녹화를 중지하면 되겠죠?